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처음으로 공식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물산이 경기 안성과 이천에 소유한 물류센터 두 곳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효율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서 계열사 지원이나 자산 매각,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합의 직후 세계 각국의 화웨이 인공지능 칩셋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모든 종류의 합의는 가능하지만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에 한해서는 디커플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 스탁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게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간밤 엔비디아의 급등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저희 방송 공략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드위즈 오늘장에서만 9% 가깝게 올랐고요. 에어레인과 보로노이 모두 7% 넘는 시세에 분출했습니다. 오늘장 박태욱 전문가님과 분석해보고 이런 종목들 또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부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바이킹 스탁 지금 출발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매매 마스터인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이랑 또 오늘 시장 워낙에 기분 좋게 마감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까지도 덧붙여 주시죠. 사실 오늘 시장은요, 딱 두 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그리고 에너지의 하루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워낙 로봇이랑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로봇이랑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단기 일정 베이스 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박태욱입니다. 자, 저는 단기 일정 베이스로 단 3일 안에 수익을 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차트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일정이 최우선이라는 점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들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2월, 3월, 4월에 매매했던 내역들입니다. 물론 5월 초 중순까지 매매했던 내역들이 모두 다 들어있고요. 투명하게 수익 났던 종목들도 보여드리고 있고 손절난 종목들도 모두 다 투명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승률을 보면 86%가 넘어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률 또한 166%가 넘어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매매했던 내역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뒷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제 실제로 3월 달, 4월 달, 5월 초 매매했던 내역들까지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크게 손절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가피한 손절을 하더라도 실제로 승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100%, 150% 이상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수익률을 보면요. 3%, 5%, 많이 가져가야 8%이 정도밖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수익들을 매일매일 챙겨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손절을 진행하더라도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서 어느 정도
100% 넘는 수익들도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도 섹터 주도주 잡는 거를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도주를 잡았을 때 우리가 30%, 50%, 70% 끌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과연 내가 그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 섹터의 주도주를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과연 내가 그 주도주를 30%, 50%, 70%, 100%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현실적인 수익, 매일매일 가져가는 수익들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오늘장 스타킹으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뭐 과거 3월, 2월,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일 최근에 5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가져왔고요. 지금 5월 14일이죠. 5월 중간에 이제 쉬는 날도 좀 있었고 했는데 한 10거래일 정도 안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익률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종목들 말씀드리고 뭐 좋은 결과 가져왔다 자랑하려고 가져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좋은 결과를 대부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그 안에서 현실적인 수익들 3, 5, 7%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셔라. 라는 취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5월 2일 날 스튜디오 미러 라파스 보로노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스튜디오 미르는 말씀드리고 19.4%, 라파스는 13%, 보로노이는 11%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제가 5월 7일 날 대성하이텍 아티스트 컴퍼니 HK 이노엔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2, 6.6, 7.5%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5월 8일 바로 다음 날에 삐아, 온코코로스, 사면이라는 종목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삐아는 아직 눌리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눌림 자리에서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온코코로스는 제가 말씀드리고 9.8% 올라갔고 사면 제가 말씀드리고 5.6%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월 9일 날 한화엔진, 원일 TNI,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엔진은 제가 가져왔었을 때가 신고가 뚫어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처럼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눌러줬을 때 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좀 형성을 하고 이따가 차트도 확인해 볼 거지만 그리고 나서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태고요. 원일 TNS 상장한 날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날 우리가 고가 기준에 상한가 29.9% 올라가졌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6.7%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내에 어느 정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우리가 잘 공략을 한다면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 없지만 3%, 5% 정도는 충분히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시장에서 좋은 성과 내면서 이제는 86%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앞으로 날아오를 종목들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 나올 종목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번 주엔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기반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일정이 언제 있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또 다른 수익률 챙겨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이 100개가 넘는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정리해 두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가져와 주신 일정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일정은요, 조만간에 있을 탑픽 일정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도가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 뭐 제 이전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AI 일정들을 가져오면 조만간 AI 친구들이 좋게 움직이고, 바이오 일정들을 가져오면 조만간 바이오 친구들의 수급이 쫙 붙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오늘은 어떤 일정이냐?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남은 일정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어떤 일정이 있냐?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개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I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돼서 우리가 챗봇 관련된 AI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들도 볼 수가 있겠고 AI 엮이면 또 의료 AI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AI 온 디바이스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는 AI들을 우리가 모두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섹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일정들이 뭐가 있을까? 토픽을 좀 뽑아서 말씀드리면요. 대만에서 이제 최대 IT 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있는 그 일정이 뭐냐면 플레이 엑스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죠. 단어만 보면. 게임 관련된 일정들인데 해당 일정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게임 관련주도 다음 주에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들을 하나씩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인공지능 대전 이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늘을 기점으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친구들을 좀 더 봐야 된다는 거고요. 국제인공지능 대전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전문 전시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상장사들이 이렇게 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셀바스 AI, 투비소프트, 라운피프, 알서포트, 코난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디딘, 폴라리스 오피스 등등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화면 조금 집중해서 보셨다가 이 참가 기업들이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될 때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해당 친구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일정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대만에서 이제 IT 관련된 내용들의 박람회가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박람회가 뭐냐? 인공지능,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정보기술 박람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국내 박람회가 있고요. 국제 박람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 국내 박람회가 더 중요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제 박람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이 이제 이번 주에 하나 두 개밖에 없을 수 있고 이번 주 일정이 3개, 4개, 5개, 6개 겹치는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더 큰 일정들을 메인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해당 박람회를 확인해 봤었을 때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도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HBM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온 디바이스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CXL 쪽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AI는 AI 관련주들도 관련주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컴퓨팅, 클라우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AI 말고 소프트웨어 쪽 친구들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서 이제 컴퓨팅 하면 이제 양자도 어떻게 보면 엮일 가능성은 있지만 다이렉트로 엮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참고는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AI 하면 또 정보 보안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쭉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력계기 까지도 수급들이 뻗쳐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메인은 AI랑 반도체다.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자랑 전력기기까지 수급들이 뻗쳐나갈 수 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좀 더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진행이 되는 동안 지금은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이고요. 장중에 갑자기 엄청난 이슈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니까 그쪽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당 일정들 베이스로 친구들을 보는 게 수급이 조금 더 붙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레이 엑스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돼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플레이 엑스포는 게임, e스포츠, 인디게임, VR, AR 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다. 자, 앞에 거 봤던 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일정이고요. 지금은 수도권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섹터들 게임이나 콘텐츠, XR, VR, AI, 엔터테인먼트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수급들이 많이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이제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정보다는 이 앞에 있는 일정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콘텐츠, XR, VR, AR,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를 잘 봤었을 때 우리가 앞에 일정 2개 보여드렸죠. 대만 IT 관련된 일정 보여드렸고 인공지능 관련된 박람회 진행된다고 2개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랑 셋 다 겹쳐서 들어가는 섹터가 A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일정이든 지금 일정이든 모두 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게 AI니까 AI 관련주를 이번 주 다음 주는 꼭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일정들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놓냐면 하루에 저는 주식에 관련된 일정들, 기사들을 좀 한 100개 이상은 좀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정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기로 다 정리를 해서 캘린더 안에 다 뽑아 놓습니다. 전자 캘린더로 뽑아 놓고 이 캘린더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을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섹터나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별로 정리해 둔 이 캘린더 증정해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8시 반에 이제 아침에 기사들을 좀 공유해 드리면서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 섹터의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8시 30분에 아침에 뉴스들 브리핑 좀 받아보시고 관련주 굳이 따로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관련주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 탑픽 일정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 소개해주신 일정들을 미리미리 체크해두신다면 수익 랠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이 일정들이 담겨있는 캘린더 직접 제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자막하단 참고하셔서요. 최근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일정들이 모두 담겨있는 이 일정 캘린더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일정 캘린더와 함께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법인데요. 전문가님, 일정 매매 기법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자,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일정 캘린더를 증정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일정 캘린더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일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바로 일정 매매, 일정을 베이스로 하는 매매입니다. 일정 매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정은 뉴스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정이 왜 뉴스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일정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랑 수혜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시작하는 날 대부분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뉴스? 긍정적인 기사와 호재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일정 매매의 키워드는 모두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시작하는 날 긍정적인 기사와 호재 기사들,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일정과 관련돼 있는 관련주와 수혜주가 상승한다. 상승의 모멘텀과 재료가 뭐다? 이 기사들과 이 호재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이 시작하고 뉴스가 나오고 관련주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추격 매매를 좀 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정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한다. 우리가 일정만 알고요. 관련주만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일정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략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일정이 시작하고 뉴스가 나오고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닌 파는 전략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를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매매하기 전에 한 번씩은 꼭 훑어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참고로 하시면 정말 매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의 일정 매매 기법은요. 3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3일이냐면요. 우리는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공략을 합니다. 3일 전에 공략을 하고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의 일정 매매 기법은 3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매매 장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매매마다 장점이 있겠지만 일정 매매 장점은요. 급등 단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단타가 가져가는 단점들이 없다라는 걸 역으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급등 단타하는 종목들은요. 우리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눌림 자리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고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고점에 물릴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불타기라던가 아니면 따라 잡기 위해서 추격 매매를 많이 하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추격 매매를 진행했었을 때 내가 사고 나면 꼭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즉 단기 고점에 물린다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기 고점에 물릴 확률들이 급등나타나게 되면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밑에 하방은 많이 열려 있어서 손실볼 라인들은 커집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지 않은 매매다. 즉 급등 단타라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단기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아지면서 손익비가 좋지 않은 매매다. 근데 우리는 일정 매매를 할 때 급등 단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언제 산다고요?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간다.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선침해 매집을 하면서 물량들을 살 수 있다. 즉 천천히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겐 크나큰 장점이죠. 급등 단타를 따라가거나 우리가 뭐 스캘핑 매매 단타를 급하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 이름 틀리고 뭐 검색하다가 안 나오고 우리가 100주 사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1000주 사고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느긋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사고 싶은 자리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매도는 빠르게 가져가는 게 장점인데 우리가 3일 안에 팔고 나오는 전략이라고 했지 3일 동안 무조건 들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샀는데 바로 수익 나면 바로 파는 거고요. 오늘 샀는데 내일 아침에 수익 나면 또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급등 단타의 장점은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일정 매매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제가 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꼭 3일 전일까요? 5일 전에 사면 안 될까? 일주일 전에 사면 안 될까? 2달 전에 사면 안 될까? 사도 되죠. 그런데 제가 다 해봤는데 3일 전에 사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일정이 시작하기 딱 3일 전부터 그 기대감, 그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빠르게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3일 전에 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2025년 하반기 이거 11월인데 누리호 4차 발사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호 4차 발사 11월 일정이 있는 거 알았죠? 그렇다면 어떤 관련주 사야 돼요? 항공우주 관련주. 그 안에서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했었을 때 움직였던 종목을 우리가 사야 되겠죠. 근데 11월에 일정이 있는데 이 관련주 지금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4차 발사가 되기 전까지 지금 5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과연 이 일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6개월 전인 지금부터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정말 빨리 들어와야 10월이 되면 그쯤에서 들어올까 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관련주를 사놓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5월 달인데 6개월 동안 해당 종목을 들고 있다가 우리가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이거나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일정으로 인한 수급들은 우리가 5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3일 전에 사서 3일 안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주식시장이 한 20에서 22거래일 정도 열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매매하면 한 달에 7번을 매매할 수 있어요. 자, 11월에 일정에 있는 이 관련주 사서 6개월 동안 들고 가다가 한 번 매매하는 거랑 한 달에 같은 금액으로 7번 매매하는 거랑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강의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일정 3일 전에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 매매 기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기법에 더해서 일정 캘린더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수많은 뉴스를 보시면서 언제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정리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 캘린더 받아보셔서 다음 급등주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이 다시 조정이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님이 그런 경우를 위해서 종가 베팅 검색기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종목들 포착해내는 검색기 통해서 쉽고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들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캘린더와 검색기 모두 받아보시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탐나는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세 종목 살펴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세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고영, 그리고 로보티즈, 세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영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오늘장 스타킹으로 소개해줄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최근도 아니죠. 좀 기간 됐죠. 최근에 의료 장비 관련된 수술용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고영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반도체일까요? 아닙니다. 의료 장비 수술용 로봇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고영의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이 수술용 로봇 관련된 내용들을 좀 메인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관련된 반도체 내용들이 좋게 나오면서 검사 장비에 대한 내용들,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이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일 때 고영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이제 섹터의 모멘텀이 엮여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고영이 해당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우리가 의료 로봇 관련된 섹터라고 좀 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 FDA 인허가 획득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로봇 관련 섹터라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D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인 K 스마트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테마에도 엮여 있어요. 오늘 로봇 관련주가 매우 좋았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로봇주의 수급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으니까 감속기 관련주들도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친구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테마에 고영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로 인해서도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 된다. 상승 모멘텀이 여러 가지 섹터에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섹터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영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나서 충분한 조정을 보여줬어요. 상승이 이만큼, 그리고 그 상승분의 거의 80% 정도까지 조정을 받아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제일 최근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고영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엄청나게 당장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고영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고, 이틀 동안 짧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을 다 걷어내고 5일선 타고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하는, 단기적으로 한 5일 동안 매물을 다 뚫고 종가를 좀 파킹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다, 돌파 매매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오늘 주가 얼마나 올라갔죠?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 찍어줬는데, 로보티즈가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서비스 로봇 솔루션, 그리고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1분기 흑자 전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당연히 아실 거고, 구글 피지컬 AI 프로젝트에 해당 기술이 도입돼서 주가가 이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아실 거고, 근데 이 내용들은 이제 재부각이 될 가능성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열어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보티즈가 오늘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해줬던 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에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로보티즈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유니트리에서만 한 1000대 이상 막 1년에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포텐이 터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물론 로봇 기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저기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 중국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다 가다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로봇을 저가형 로봇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한 2대 주주 LG전자의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사업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우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중국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테슬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고 2대 주주인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매출, 여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로보티즈 오늘 주가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찍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일부러 이제 이쪽 차트만 가져와서 보여드려도 되는데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차트를 넓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신고가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 위에 우리가 매물대, 지지저항 그을 수 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즉 소화해야 하는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쭉쭉쭉 매수세만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매도세만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는다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로보티즈가 내일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상승 갭을 떠준다라고 한다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쭉 날아가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이 재료 자체도 저는 엄청나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이제 상승 갭을 띄워준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하방 갭 오늘 종가보다 내려간 갭을 만들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노다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이 시가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는 눌러주면 땡큐다 하고 잡아볼 수가 있다. 왜? 앞에 매물대가 충분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내용들도 많고 재료들도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눌러주지 않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로보티즈 내일 아침에 좀 갭 뜨게 된다라고 한다면 꼬리 달아줄 때 좀 잡는 전략들을 가져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세크예요. 세크는 산업용 전자빔 기술 전문 업체인데 반도체랑 배터리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설계, 제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통 물량 수가 35%밖에 없기 때문에 신저가를 깨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쭉쭉 날아가는 모습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세크가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19% 비중이나 유통 물량이 19%나 풀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 아직 날짜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트라이 해볼 만하다. 손익비적으로 괜찮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크는 제일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4060 이제 배터리, 테슬라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메인인 회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숨어있는 수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HBM 검사 장비에 대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메인인데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 장비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HBM 검사 장비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 2025년 HBM 향 매출이 45%, 2025년은 45% 증가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커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HBM 검사 장비 수혜주로 등극을 하면서 세크가 급등할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대만 최대 IT 전체가 20일부터 23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반도체 친구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그렇다면 HBM 관련돼서 검사 장비도 좋은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크를 준비해봤고요. 세크 신저가가 여기에요. 상장날 요 신저가
여기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가격에서 트라이 해볼 만합니다. 손익비가 좋죠. 손절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쭉쭉 올라가서 신고가를 향해 달라고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라인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승부주였던 세 가지 종목 알아보고 왔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상승 모멘텀 충분한 만큼 앞으로의 시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들 이외에 다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 가능하신지 방법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했던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 방송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 리뷰 자세히 해주시죠. 자, 제가 앞부분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며칠 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실제로 스튜디오 미르를 말씀드린 게 이 음봉날 말씀드렸어요. 음봉날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19.4%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여기서 우리가 4일 만에 19% 수익을 챙길 수 있겠구나는 아니겠지만 4일 동안 우리가 잘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5%, 7%,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라파스 제가 이 양봉날 말씀드리면서요. 다음날 눌러주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눌러주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13.1%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즉 눌러줬을 때 봤었으면 우리가 좀 더 큰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었겠죠. 자, 다음 보로노에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렸고요. 추세 하단부 라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만에 11%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6일 동안 안 들고 갔더라도 어제 팔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들은 챙겨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성하이텍 제가 이 양봉날 말씀드렸고 바로 다음날 3.2% 올라갔고 우리가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눌림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눌림 자리에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대성하이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 컴퍼니 제가 이 양봉날 말씀드렸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일 동안 올라가면서 6.6%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가격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HK 이노에 제가 이날 양봉 때 말씀드렸어요. 이틀 동안 바로 올라가면서 7.5% 상승해주는 모습들 아직 이런 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다시 한번 보기 좋고요. 삐아 제가 이날 양봉 때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수익 챙기고 이날 한 번 더 말씀드렸거든요. 한알령 관련돼서 이 추세 라인들 이탈하지만 않으면 이 눌림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눌림 자리 형성해주고 있으니까 삐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코크로스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9.8% 올라갔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가격대와 지금 비슷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코크로스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렇게 2분할 관점으로 보는 것도 길게 끌고 가는 스윙 이상 가져가는 종목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사면 제가 이 윗골을 길게 달려준 이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가 눌리면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동안 눌러주고 다음날 바로 윗골이 달아주면서 5.6% 상승해줬고 눌림에서 우리가 잘 봤다라면 조금 더 큰 수익들을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다음 하나엔진 제가 이 신고가가 뚫고 올라갈 때 이 양봉 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발 양봉에 따라가지 말고 눌리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이 추세 라인들 하단부 이 자리 한번 노려보고 이 매물대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자리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게 봤었을 때 수익들을 좀 만족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다음날 음봉 떨어지고 하루 더 조정 나오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라인들을 충분히 만들어줬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다음날 시가로 잡은 사람들은 손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양봉에 따라가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차 그리고 2차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일 TNI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상장날 말씀드렸고요. 다음날 바로 올라가면서 29.9%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일 TNI가 요 신저가만 깨주지 않으면 이 눌림도 다시 한번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눌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익비 관점으로 좋은 자리 형성해 줄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양봉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6.7% 상승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눌림 공략해볼 만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또 다른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가 베팅 기법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가 베팅 기법 저희가 어떤 정책 전략과 함께 한다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좀 말씀드렸던 일정 캘린더를 같이 사용하시면요. 좀 더 높은 승률, 확률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자주 사용하는 종가 베팅 검색기인데요. 선착순으로 좀 증정해 드릴까 합니다. 좀 많이 드릴까요? 그래서 100분까지 선착순 저와 함께 하시면 검색기 증정해 드릴 거고요. 검색기 받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받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월, 수, 금 종가 베팅 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자리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게 종가 베팅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검색이 돼요. 이거 다 사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 캘린더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일정 캘린더 보고 최근에 조만간 일정 있는 친구들 위주로 검색기에서 뽑아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5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중에 하나, 2개 정도 골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3시부터 3시 20분까지 20분 정도만 종목들을 선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20분 만에 종목 선별하고 매수하고 끝난다. 20분 만에 종목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 베팅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날 갭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아침에 매매를 하면 갭 두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단타를 많이 하죠. 그럼 이 갭에 대한 수익들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전날 사니까 갭에 대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시간외 단일가에서 올라가면 수익 챙겨갈 수 있고 저녁 8시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올라가도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가 매수 3시부터 3시 20분까지 20분 만에 매수한다고 했죠. 종가 매수하고 대부분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매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서 빠르게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부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종가 베팅의 장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건 제 종가 베팅 검색기 로직이에요. 제 종가 베팅 검색기는요. 돌파, 눌림 모두 다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어떤 자리 친구들이 검색이 되냐면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이 시점에 있는 종목들만 검색이 돼요. 이렇게 못 들어준 애들은 검색이 안 되고요. 정확히 뚫고 올라오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고 강한 상승 이외에 조정받고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십자 캔들, 도지 캔들이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에 있는 변곡점에 있는 친구들만 검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맨 앞부분에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승률 86% 정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일정 있는 친구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50%, 60% 이상, 70%, 80% 정도의 높은 승률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캘린더 제가 드리니까 꼭 일정 캘린더랑 종가 베팅 검색기 같이 사용하시면서 확률을 높여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로직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검색기 받아보시면요. 해당 로직들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 종가 베팅 검색기는 이제 눌림, 돌파 둘 다 검색이 되죠. 그래서 상승장에도 이제 사용하기가 좋고요. 하락장에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왜? 둘 다 검색이 되니까 멀티 검색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장이 좋을 때는요. 가는 놈이 더 가고 가는 놈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시장이 안 좋다, 불안하다, 하락장이다 하면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익비 좋은 눌림 매매를 하면서 검색기 하나로 장이 좋든 안 좋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정 베이스로 종가 베팅을 진행을 해서 수익들을 가져간 내역들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이 검색기에 대한 우리가 효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5월 14일이죠. 오늘 종가 베팅은 공략한 게 클로봇입니다. 자, 일정을 확인해 보면 오늘 로비티즈가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장 막판에 로봇주들 전체 다 수급이 쫙 들어왔어요. 그중에 제가 종가 베팅을 골랐던 게 클로봇이고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까지 주가가 올라가졌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2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제로 챙겨갔다. 이 종목을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오늘 말씀을 드렸고 바로 모두 다 수익을 챙겨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폴라리스 오피스도 매매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엔비디아 커넥트
파트너 선정 관련돼서 제가 9일날 종가 베팅 말씀드렸고 바로 주가 올라가면서 당일이에요, 당일. 넥스트레이드에서 바로 올라가면서 수익들을 가져갔다. 라이브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 갤럭시 SM도 우리가 정책주 관련돼서 5월 2일 그리고 3일날 익절하면서 수익들을 가져갔고 라이브에서 직접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그다음에 대형 포장도 매매했죠. 정책주로 우리가 4월 25일날 공략해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익들을 챙겼고 라이브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라이브에서 제가 종가 베팅 진행을 하면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꼭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사는 거겠죠?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에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일장 바이킹 종목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로보티즈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내일 더 갈 거라고 보실까요? 신고가잖아요. 매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지켜볼 수가 있고요. 로보티즈 준비해 왔는데 해당 내용들은 제가 오늘장 스타킹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시초가, 즉 매수가가 시초가인데 시가 갭이 어디에 뜰지 몰라요. 어디에 뜰지 모르는데 만약에 상승 갭이 뜨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자리 웬만해서 안 깨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4,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오늘 양봉을 만들어줬던 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 여기 제가 매물대 다 그어놨어요. 우리가 이 매물대 라인들을 주요 지지 라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로보티즈가 상식적으로 오늘 상한가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눌리면 싼 가격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겠고 우리 눌림 자리가 형성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초가를 공략을 하고 우리가 목표가를 54,000원까지 보면 된다. 만약에 뭐 시가를 오늘 종가보다 아래로 시작해서 눌러준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54,000원까지 못 가겠죠. 제가 저 목표가 잡아놓은 건 오늘 내일 시가가 이제 위로 상방을 떴었을 때 날아가면 54,000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로보티즈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